자, 우리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주주님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삼성전자가 아래 꼬리를 달고 살짝 말아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3%가 넘는 3.3%대의 하락 구간이 나오고 있고, 이대로 장이 끝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 자체가 좀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5%나 가까이 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인 건 맞아요. 하지만, 무작정 매도할 구간은 절대 아니라고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주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국 반도체 급락, 기관 외인도 전부 당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급락이 나왔고 월요일에 큰 조정이 나오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 완전히 매도하는 게 아니라 추후에 나오는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다. 한 번 정도 더 할 거다라고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FOMC에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연속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브로드컴의 CEO가 생각보다 이 HBM 그리고 AI 칩 관련해서 마진이 좋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나 AI 관련 버블이 좀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브로드컴 CEO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실제로 마진이 안 좋아도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걸 우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 기업들은요 전부 다 똑같아요. 특히나 이 반도체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자, 이 반도체 산업에 제일 중요한 게 수요 신호 왜곡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일단은 이거 먼저 가볍게 한번 봐볼게요. 수요 신호 왜곡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은 대량 구매 후 주문 취소 전략.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진짜로 필요한 건 1000개의 반도체예요. 근데 지금 이 수요 신호를 왜곡해서 3,000개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공급하는 쪽에서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반대예요. 자, 왜 그러냐면 수요 신호를 조작해서 수요가 엄청 많은 것처럼 시장의 흐름을 조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할까요? 공장을 증설을 하고 이 시설을 늘리겠죠. 인력을 더 뽑고 반도체를 찍어낼 수 있는 투자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알고 보니까 실제로 그 상황이 돼가니까 1000개만 필요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문이 분산이 되겠죠. 우리한테 들어올 예를 들어서 뭐 진짜로 우리한테 들어올 만한 1000개의 물량들이 1000개가 아니라 250개, 300개 이렇게만 수주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인원이랑 시설을 다 투자를 해서 증축을 해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많이 팔아야겠죠.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많이 파는 전략을 할 겁니다. 그렇게 많이 팔기 위해서는 박리담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해야겠죠. 가격을 인하를 할 겁니다. 이러한 전략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신호 왜곡 전략이 있는 건데,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브로드컴 CEO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반도체 가격을 낮출 수 없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개인 투자자로서 이걸 악재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반도체 자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될 밖에 없어요. 로봇, 데이터 센터, AI.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중요한 내용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은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이 댓글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3전 파이팅! 자, 요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 진짜 복 받으시라고 이 좋은 기운들 나눠 드릴 테니까 댓글로 한 번씩 3전 파이팅, 3전 신고가 이렇게 편하신 걸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 건데, 일단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 화요일 날 ADP 주간 고용 이 변화 보고서 여러분들 몇 개짜리요? 동그라미 3개짜리. 자, 이 11월 비농업 취업자 수 몇 개예요? 3개짜리. 자, 지금 원래는 여러분들 이것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중요도에 따라서 별을 표시를 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 1개에서 0.5개에서 3개까지 표시를 하는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0.5개는 사실 안 봐도 된다라는 표시고 3개짜리는 뭐예요? 엄청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별이에요, 별. 자, 지금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별 3개, 별 3개, 별 3개, 별 3개, 별 3개, 별 3개가 언제 나와요? 이 보고서들이 언제 나온다고요? 화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게 한 번에 나와요, 하루에. 그렇다 보니까 이 실업률, 소매 판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지수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유 뭐예요? 이거를 보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나서 우리 장이 열리고 그 내용들이 장에 반영이 될 겁니다. 기대감이라면 기대감, 실망이라면 실망, 매도라면 매도.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막연하게 그냥 매도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봤을 때 고용 변화 보고서를 보고 예를 들어서 이 보고서가 안 좋게 나왔다. 그리고 취업자 수 안 좋게 나왔다. 실업률 올라갔다. 소매 판매 낮아졌다일 경우 뭐예요? 금리 인하 바로 나옵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미국이 망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고 적어도 너무 좋게만 안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가.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갈 것이고 그에 따라 외인들은 복귀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과정에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이 전고 돌파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외인과 프로그램이 많은 매도 물량을 던졌잖아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상단에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다. 상대는 박스권 구간이 개인들의 소유가 아니라 기관과 외인들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이 구간 내에서 얼마든지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주가를 컨트롤할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 구간 내에서 계속해서 주가를 컨트롤하면서 얘네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상단 매물에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몰려 있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개인들이 생각보다 상단에서 많이 사지 않았다. 외인과 기관들의 생각보다 많은 비중이 실려있다. 그 말은 즉슨 여기서 얼마든지 바로 뚫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돌파에 대한 수급이 만들어지면 금방 치고 올라간다라는 거고 신고 영역까지 금방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연한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에 대한 타이밍 혹은 이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매도에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 지표가 발표가 되었음에도 우리 주주님들이 이거를 확인을 못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미 급락이 나오고 나서 대응을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안 올 수 있도록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삼성전자로 돌아가서 이 증권사별 매매동에 잠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지표들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면 오늘도 개인들이 많이 샀고 역시나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에서 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뭐 하는 곳이요? 공매도 기관 창구죠. 공매도 기관 창구에서 이렇게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이 대차 물량들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좀 잡혔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순보유 잔고 수량 그리고 이 잔고 금액을 보면 굉장히 많은 비중이 실려 있습니다. 특히나 대차 잔고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한번 보시면은 자 대차 잔고 보면 어떻습니까? 대차 잔고 폭은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데 상환에 대한 물량들 나온 거 있어요? 안 나왔죠. 그 말은 즉슨 무슨 뜻이요? 공매도나 대차장구를 이용한 매도 물량은 나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숏 스퀴즈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숏 스퀴즈가 나오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언제가 제일 적절한 상황일까요? 상단 매물 어차피 개인들의 물량 별로 없고 세력들이 전부 다 들고 있는 물량들이란 말이에요. 언제 나올까요? 그렇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지표들이 발표되는 화요일날이 지나고서 그 당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거나 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서 얘네들도 만약에 정말 저 지표들이 높게 나오면은 개인들의 물량과 함께 끌어올리려고 할 거고 이 지표가 안 좋게 우리한테 안 좋게 금리 인상이 되거나 동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한다? 주가를 강하게 아래로 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 자체는 내일 모레 결정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내일 주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겠죠. 내일 같은 경우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 지표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지표를 보는 방법과 다음 날 당일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해석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010-7562-0272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3전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주님들한테 제가 그냥 깔끔하게 메타점과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지표가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표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라고 하면 보다 디테일한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전달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장중에 나오는 움직임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다는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는 구간 결국에는 수급을 보고 있으면 그날 어떻게 움직일지가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보고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형적인 단타 세력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지만 이것도 기법,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하는 방법도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시면 제가 직접 한번 좀 알려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메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데 왜 자꾸 제가 이 메타점을 강요할까요? 주가는요, 그냥 추세가 이렇게 좋은 추세라고 해도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주가가 추세가 아무리 좋아도 주가는 이런 식으로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때 그냥 단 한 번 매수와 매도를 반복한 사람들에 대비해서 적게는 10%, 많게는 30%그 이상의 추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이것도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메타점을 나눠드리는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이거 주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비중을 줄이고 싶다 혹은 추가적인 비중을 늘려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청해서 받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26년도 주도 섹터인 로봇, 이 주도 대장 섹터가 로봇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 로봇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빠졌어요. 또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잘 올라가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 로봇 시장 54%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견제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주주님들께서 놓치고 있는 거는 26년도에 강하게 치고 올라갈 종목이 따로 있다라는 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미국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고 MOU를 체결한 이 기업,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 주가가 올라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올라갈 거고 지금 바닥 대비해서 30% 정도 올라간 상황입니다.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상승을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움찔거리고 있는데 이걸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이게 단기간 내에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빠질 겁니다. 급격하게 빠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무조건적으로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매도에 대한 타이밍 잡지 않고 들어갔다간 오히려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 영상 끝까지 보신 다음에 매도에 대한 타이밍까지 꼭 확인해서 가세요. 자, 이 종목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C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010-7561-0272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